전체적으로 봤을 때 먼저 찾을 수 있는 신호는 뭐가 있냐면 20선을 상승 돌파하거나 하락 돌파할 때는 추세가 반전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20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아주 큰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여기 직전 매물대를 지지하는 움직임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시세를 옆으로 유지하는 동안에 상승 돌파하기도 했지만 이런 직전 매물을 역시 이기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하고 또 20선을 이렇게 저항을 받아요.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지지에 성공한 후에 20선을 완전히 돌파하니까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어요. 이 당시에 상승률이 상승 돌파한 것부터 이 최고점까지 약 60%가 상승했는데, 이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서는 20선을 세력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세력선을 어떻게 보면 좋으냐, 조금 더 특징을 같이 알아볼게요. 20선을 깬 다음에 이제 20선에서 저항을 받죠. 20선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두 번 지지하는 움직임을 만든 다음에 다시 상승 돌파하니까 다시 한번 상승을 크게 이어갔고, 이때의 상승률은 대략 74%, 7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서 20선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완전히 상승 돌파했냐 아니면 실패했냐, 이거를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상승 돌파한 것처럼 캔들이 마감됐지만 그 다음 캔들에서 다시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저항을 받았다라고 느껴지게끔 하락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상승 돌파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캔들에 하락을 하고 그 다음 캔들에 하락을 하고 또 그 다음 캔들에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1일봉인데 1일봉은 최소한 3개 정도는 봐야 이게 완전히 돌파했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상승 돌파하고 하나 만들고 그 다음 두 개째에 이런 저녁별형 캔들을 만들면서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게끔 캔들 패턴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해서 결국 이 3개를 보는 동안에 상승 신호를 확인할 수 없게 됐죠. 여기서 보시면 상승 돌파한 다음에 하나, 둘, 셋, 3개를 보여주면서 이 정도 상승이면 완전히 상승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보면 여기서도 상승 돌파할 때 상승 돌파한 후에 하나, 둘, 셋, 3개를 하는 동안 내려가는 움직임보다는 유지하는 움직임을 만드니까 그 다음은 상승 파동을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반대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꺾일 때를 보면 하락 돌파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이 3개 자체가 이미 이 고점을 내리는 움직임을 만들면서 돌파한 것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파한 다음에 하나, 둘, 3개를 만드는 동안에 이 20선을 다시 상승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강한 하락을 보여줬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움직임을 계속 보면 20선은 의미 있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 직전의 움직임처럼 상승 돌파한 다음에 다시 하락을 만든 게 비슷하게 만들었죠. 뭐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이 3개를 확인해도 옆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조금 더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캔들 패턴에서도 봐야 돼요. 이 몸통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에 이렇게 꼬리를 많이 만들죠. 이 꼬리를 만든다는 게 저항선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기만 하면 팔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좋은 매도 목표가라고 생각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가장 손해를 덜 보고 팔기 위해서 파는 물량도 있습니다. 이런 캔들 신호를 찾을 수 있다면 상승 돌파했다 하더라도 매수를 했더라도 다시 이 본절에서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조금 느리게 판단하는 방법이지만 이 20선 밑으로 다시 내려오면은 그냥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한 다음에 하나, 둘, 3개를 보니까 추가 상승을 보여줄 것처럼 캔들을 만들었길래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리고 이런 캔들을 나는 확인할 줄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큰 하락을 보여줬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기서 상승 돌파했던 좋은 움직임을 다시 안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 손해를 보더라도 다시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는 20선을 넘지 못하고 추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횡보하는 구간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다시 저항을 받은 다음에 하락을 했지만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돌파를 했어요. 다시 확인해보면 돌파한 후에 하나, 둘, 셋, 세 개를 보고 추가 상승을 좀 하다가 하락을 했고, 이런 직전 지지 매물대에서 한번 지지를 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했지만 크게 하락을 했죠.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20선을 하락 돌파한다면 그냥 손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손절을 한다면 의미가 있는 손절이 돼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훨씬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20선을 보는 거는 충분히 이 초보자들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이 구간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간도 여기서 만약에 상승 돌파했다. 근데 세기도 전에 이미 다시 하락을 해서 20선에 도달을 했죠. 그리고 이제 20선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불안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기준임에도 거기서 오랫동안 머문다는 것은 이 싸움에서 막상막하라는 뜻이고, 한 번만 밀린다면 이거는 그냥 반대쪽으로 훨씬 크게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 20선을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매매 전략을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시장도 한번 보면 여기서 상승 돌파를 했죠. 그리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를 봤을 때는 버텨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캔들도 좀 확인을 하면 좋은데, 일단 캔들 자체가 상승 돌파를 하며 양봉을 보여줬고, 그 다음 캔들이 이 도지 형태의 캔들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도 이 도지 캔들을 만들었거든요. 이 자체가 이제 저녁별형 캔들이라고 부르는데,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저녁별형 캔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다음 캔들에서는 이렇게 음봉을 나오면서 추세를 반전시켰죠. 이런 추세 반전형 캔들 패턴을 알고 있다면 이 20선을 사용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직전 매물대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상승 돌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머무는 동안에는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되겠죠. 20선을 보면서 추가 매물대나 추세 반전 캔들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조합해서 추세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나만의 기준 한 가지를 정립하실 수 있을 거예요.